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법, 이제 9주차 수업이 되겠죠? 네. 바야흐로 이제 완연한 봄이고, 날씨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어차피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여러분을 이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거기 전까지는 제가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을 잘 이제 복습하시고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주차인데요. 오늘부터는 형사 사건과 법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학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공지사항이 있는데 우리 이 클래스에 가면 제가 1주차, 2주차, 3주, 4주, 5주차, 9주차 이렇게 이제 수업 자료를 따로 올리잖아요. 우리 통째로 올린 그 자료가 있고 지금 이제 통째로 올린 자료를 보시면 되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제가 강의 교재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의 그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네. 보여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그걸 뽑아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올린 걸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사사건과 이제 9주차, 10주차까지 가고 11주차, 12, 13 이제부터는 이제 또 이제 보충 자료를 또 강의 자료를 올리면 이제 그때는 그걸 뽑아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유인물을 보시고 이번에는 그 추가된 자료를 가지고 수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제 책이 나오네.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어떤 수업을 내려 하면 이제 범죄와 형벌, 뭐 성폭력, 뭐 우리 뭐 스토킹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자료에 보면 107페이지 범죄와 형벌 제13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죄 이제 크게 한번 얘기하면요. 범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죄를 받아야 되죠.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지 된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범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되기 위한 그 필요 요건 3가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요.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뭐가 되냐? 이 범죄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3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범죄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없으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거 혹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정당행위, 정당방위다, 뭐 긴급 피난이다. 그 다음에 정당행위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이 위법성이 조각된단 말은 위법성이 없어져가지고 범죄가 안 된다. 그래서 범죄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일정한 경우에 이제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란 말은요. 해당 조문이 있어야 돼. 형법에 또는 특별법에 그 범죄에 관한 뭐가 있어야 되냐? 해당 범죄의 조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성, 비난 가능성이죠. 이건 비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그에 따른 뭐 형벌을 받는 거죠. 형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이 있죠. 예. 생명형에는 뭐예요? 제일 무서운 사형. 그 다음에 자유형이 있습니다. 자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징역. 들어봤죠? 징역. 금고. 구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제 노역을 해야 되죠. 노역. 얘는 노역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머물러 있는 거. 그다음 명예형이 있죠.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자격 정지는 뭘까요, 여러분?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쭉 공부하는데 거기서 이 형벌은 이제 범죄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범죄가 되지 않는데 이 형벌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 형벌을 받는다는 말은 범죄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격정지, 자격상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내용이 우리 109페이지에 있는데 109페이지에 뭐 형벌 자유형, 그 다음에 재산형, 벌금, 가료, 몰수가 있어요. 재산형, 벌금, 가료, 몰수. 자, 이런 형벌의 형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형, 생명형, 명예형, 재산형이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할 게 이 과료하고 과태료는 좀 다르다. 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래서 이 과료는 벌금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페이지에 오시면요. 107페이지에 오시면 자,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리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형법상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구성요건 동그라미 치시고 위법하고 유책,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범죄가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구성요건이란 형법에서 범죄를 규정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춘 행위가 행위가 되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한다. 이해됐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보아서 허용되지 아니한 부정적 가치 판단을 말한다. 뭐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부정적 가치 판단이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러할 때는 바로 위법성이 있다. 자,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정당방위가 뭐예요? 예, 누가 이렇게 탁 치는데 맞고 맸다. 나도 정당방위로 때렸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막 강간하는데 막 혀를 막 넣었다. 그래서 혀를 잘랐다. 그러면 뭐예요? 상해죄지만 여기 위법성이 없어지는 거 정당방위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긴급피난은 막 가는데 미친 개가 막 들어와가지고 날 물라 그래요. 그럼 옆에 있는 옆집에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깨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긴급피난. 그럼 정당행위 뭐예요? 의사가 진료할 때 옷 벗어보세요. 가슴을 좀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허리를 찍어보겠습니다. 배를 좀 만져보겠습니다. 어머머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진찰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당행위가 된다. 네, 이럴 때는 범죄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범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사들 다 어떻게 해요? 범죄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런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래서 범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방위, 긴급 피난, 그 다음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뭐 정당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이란 당해 행위를 한 자에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비난 가능성.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그 책임이 부정된다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또 조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뭐 범죄의 유형에 보시면 모든 범죄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고의.
의도적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과실. 자, 고의가 없을 때 벌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과실법은 처벌한다. 이렇게 했을 때 처벌합니다. 그래서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난 범죄를 기수범이라고 그래요. 실행에 착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그럼 미수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행위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미수범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우리가 처벌하고 그 미수범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범죄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을 형법에서 정범이라 합니다. 정범. 그러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공동으로 했다. 공동정범이다. 꼭 기억하시고. 정범을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공범이라 하는데, 자, 이 공범 중에서 이게 너 쟤 죽여봐 막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교사범. 그리고 종범, 방조범이나 말은 이런 분들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범, 공동정범, 그 다음에 공범 중에서도 교사범과 방조범이 있다. 알겠습니까? 예, 이것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범죄 그 처리 사건에 대해서 우리 특별심판 동안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108페이지 하고 있는데, 이 특별심판에 경미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대해서 이게 뭐 소송 절차를 가면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죠. 20만 원짜리 가지고 소송 간다는 거 웃기잖아요. 이렇게 특별심판에 대해서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 특별심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오시면 경찰서장이 이 관할 법원에 특별심판을 청구해서 판사를 이를 심리해서 유죄를 선고하거나 특별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이란 말은 어떻게 해요? 심리를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의 기각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식 기소가 있습니다. 뭐 약식이란 말은 절차가 간단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검사의 약속 기소에 의해서 법원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으로만 심리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벌금 가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절차를 우리가 약식 절차라 한다. 그래서 이 약식 절차는 법원이 벌금 가료 몰수형을 가하는 명령을 약식 명령이라 한다. 그래서 벌금 가료 몰수 이것들은 뭐예요? 간단한 재산형이기 때문에 약식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범죄 처리 사례가 있는데요. 1번 경범죄가 있어요. 경범죄,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 가볍다 이 말이죠. 자, 비교적 불법의 정도가 가볍고 형벌도 낮은 범죄를 우리가 경범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 처리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가료, 형벌로 처벌되는 행위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좀 별표 칠까요? 광고물을 무단히 부착하거나 쓰레기를 아무 데나 보내는 것, 또 노상행위. 그 다음 무임승차, 장난전화,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119에 불렀다 거짓말치고 다 경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막 무단횡단하고 이런 거, 침뱉고, 뭐 가래침 뱉고 다 뭐예요? 경범죄입니다. 여러분 몇 번 경범죄를 하고 있었을까요? 막 껌 씹다가 껌덩이를 혹시 또 몰래 버릴 수 있고, 주머니에 있던 휴지를 몰래 버릴 수 있고, 여러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2002년 그 개정에 의해서 지속적 괴롭힘, 이게 뭐냐면 스토킹이에요. 지속적 괴롭힘.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전화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할 수 있고 매일 따라다닐 수 있다. 이게 뭐냐? 지속적 괴롭힘. 이게 바로 뭐냐? 스토킹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소의 스토킹을 말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데이트 폭력, 이것도 진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요즘 이제 보통 이제 뭐 성폭력 같은데 이제 예방 교육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 이수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 처리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사기죄를 보세요.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입니다. 그럼 타인이 그 속아서 거기에 뭐, 이렇게 보시면 타인을 속이는 행위에서 이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돼요.
단지 이 사람을 속였다. 그게 사기죄가 아니고 이 속은 사람이 거기에 의해서 내가 재산적인 어떻게 이득을 취득해야지만 사기죄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합니다. 이득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속이는 것만 해서 사기야 이런 말인 게 아니라 이분을 속여서 속인 행위에 의해서 이분에 대해서 내가 재산적 이득을 취했을 때 사기죄가 된다. 그럼 뭐야? 속일 의향이 없었다.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는 성적 운동을 성적 자기결정권. 우리 이제 헌법 10조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죠. 그 다음에 뭐야?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데 이 행복에 추구할 권리를 또 파생을 하다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간통죄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성적 자기결정 등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데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이 강간죄는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객체가 좀 이제 주체가 좀 바뀌었죠. 여자도 남자를 강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이 개정돼서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럼 주체가 여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죠. 왜 남자만 여자를 강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도 남자를 강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옛날에 여자가 남자를 강간했다. 그럼 강간 당했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강제 추행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강간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되고 강간죄의 그 강제추행죄도 등 성폭력 범죄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어. 비친고죄의 말은 고소권자가 있는 사람들이 고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인데 고소권자가 없는 사람도 고소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친고죄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주위에서 이제 명예훼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명예훼손했을 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펴뜨렸을 때만 명예훼손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간범이에요. 그래서 막 동네에 소문냅니다. 저 자식 저 강간범이다. 이것도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어요. 사실 적시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5번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별표칩니다. 사실 또는 허위 두 가지 다 개념입니다. 사실이나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명예훼손이란다. 그러니까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 두 가지 다. 자, 그래서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인. 자, 이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입니다. 구체적 사실.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구체적 사실과 또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과 적시되어 있어야 돼요.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두 가지 구체성을 띠고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 그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는 처벌하지 않아요. 이게 공익이 더 클 때는 안 하지만 공익과 관계없을 때는 다 처벌받는다. 이게 명예훼손죄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이제 형벌의 종류는 생명, 자유, 명예, 재산형. 요거 좀 보겠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으로 사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형벌이죠.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되냐, 찬성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학계에서 다툼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제를 어떻게 해요? 유지하고 있다. 근데 뭐 아직 실행 요즘 한 몇 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냐 이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생명형에는 뭐가 있냐? 사형이 있다.
그 다음에 신체를 자유하는 자유행위는 금고구류 있다. 징역, 금고, 구류가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는 벌금, 가료, 몰수, 명예에서는 자격정지, 자격상실하는 거. 자, 벌금은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벌금은 5만 원 이상 액수를 부과할 때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에서 5만 원 미만을 가료라 그래요. 이 가료와 가태료는 다르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징역을 할 때 유기징역이란 말은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금고일 때는 유기징역 중에서 금고, 이게 징역이 아니라 금고일 때는 1개월에서 30일 이하 50일까지 갈 수 있고, 구류는 1일 이상에서 30일 미만, 이런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금고는 이 노역을 하지 않는 게 징역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그냥 어디에요? 갇혀 있는 거죠.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도 하지만 그냥 교도소에 있는 걸 우리는 금고다. 일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행이 있는데 우리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데 범인의 연령, 성령, 지능, 피해자의 범행 동기, 수단 이런 거 쭉 해가지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우리가 형을 집행을 어떻게 유예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수침다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다. 집행유예 많이 들어봤죠? 이럴 때 하는 게 집행유예다. 그래서 형의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수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징역 얼마에 처하는데 집행유예한다. 또 사회봉사를 수강명령을 몇 시간 명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해했습니까? 자, 선고를 유예한다. 그 빵빵빵한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에 해당하는 형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경우, 그 다음에 이럴 때 형을 선고를 유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면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두 번째, 가석방. 너무 개전의 정의란 말은 뉘우침이 막 반성이 눈물 계속 흘리고 있을 때 가석방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석방하는 조건이 가석방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보실 게 범죄와 재판의 이제 피해자 보호가 되는데요. 여러분 요거만 좀 이제 기억하세요. 1번 무죄 재판을 받아 이제 계속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죄였어요. 우리 이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였으나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은 범죄 피해자 보상 법률에 따라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음 주차에 배울 그 형사소송법 절차가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 다 뭘 하냐? 전부 다 이게 피의자, 피고인 이런 걸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인권을 중심으로 설명된 게 바로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를 위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형사사건에 관한 법의 첫 번째서 범죄와 형벌이 된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을 이루어지는다. 그래서 재형법정주의를 하고 그래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 형벌에는 이런 게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이런 범죄가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형벌을 부과할 때 선고합니다. 그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그냥 이 세 가지만 된다고 해서 이게 범죄가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절차에서 소송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후반기를 이제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어떻게 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고 우리 클래스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차 수업에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